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어제 한국당 연찬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또 언급을 했는데요.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. 3선까지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자. 그 말은 다 망하고 난 뒤에 같이 망하자는 말과 똑같아요. 내가 그게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책임이라고 했어요. 무죄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벗어나기 어렵다. 구제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데 거기 매달려서 우리가 후송세월을 보내야 합니다. 자, 심정수 차장. 네. 어제 연찬회가 열려서 사실 친박과 비박 간에 뜨거운 갈등이 될 것이다, 논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한 친박의 반발은 그렇게 거세지 않았나 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제가 취재한 바로는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있지만 출당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박 대통령이 칩밖에 역시도 그렇고요. 당연히 홍준표 대표 체제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. 홍준표 대표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인데 재판에 계속 그 부하들 책임이다. 나는 몰랐다. 다 직원들 밑에 사람들 책임으로 미루지 않고 옛날에 왜 조서하다음에 7시간이나 검토했다 했잖아요.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지도자의 모습으로서도 아니고 보수의 지도자로서는 더더욱 아니다.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심스럽고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죄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옹호할 수 없는 입장이다.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렇고 친박계 의원들 역시도 지금 보기에는 천하태평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어쨌든 지금 구치소에 있는 몸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출당계를 내야만 출당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접적으로도 출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손들어서 나 출당하겠다.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건데 지금까지 시간을 기다려봤지만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 그런 생각 자체는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어쨌든 강제 출당이든지 이런 문제를 당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궁금해요. 왜 출당을 안 할까? 옛날에 커트 칼퇴를 당했을 때 대전은요 얘기하고 여러 가지 숱한 어떤 고비를 넘겨오고 정치적인 해결을 해왔던 박 전 대통령을 봤을 때 벌써 출당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? 사실 그런 논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탄핵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스스로 하야를 했어야죠. 네. 예, 그 상황에서 그 옛날 얘기라서.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도 아까 이제 심정수 차장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은 출당이라는 게 모양이 좀 험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이런 얘기 다 나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탈당을 좀 해주고 이러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외통수예요.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친박계 하는데 사실요. 친박계는 이미 다 와해가 됐습니다. 와해가 돼서 없는 거고 이제 상징적인 인물 몇 명,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그 몇 명이 이제 상징적인 측면에서 친박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엊그제 연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누가 이 박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 대표로서도 계속 이 문제를 홍 대표는 키워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계속 아마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. 네. 근데 과연 출당이 가능할까요? 진짜 실제로 할까요? 근데 어제 분위기에서는 일단 1심,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결과가 나오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. 만약 이제 유죄가 나온다면 네.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.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1심 나온 것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하고 등치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거고 박 전 대통령 측 친박계 비록 힘은 빠지고 친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몇 명 남은 소수의 친박이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네. 했었으면 벌써 진즉에 했었어야죠. 근데 지금 친박계가 조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협박과 폭행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협박하는 거,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.
지금 이제 본인들이 나서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막상 나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나를 때릴 정도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는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거다.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까 본인들의 출당을 요구한 어떤 그런 압력이 왔을 때. 네,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에 들어갈 때 행동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게 터져 나올 가능성이 네. 있다는 거죠. 예, 그렇군요. 그때 가면 굉장히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이게요. 제가 알기로는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냥 출당시킬 수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알고 네. 있어요. 근데 대법원까지.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 부패 혐의로.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권 정지 상태일 거라고요. 예.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출당을 시키려면 제가 알기로는 중앙위원회에서 총결가 돼야 되는데 이 중앙위원회라는 게 의원, 그다음에 단체장, 그다음에 당협위원장, 그다음에 상임 고문들 이렇게 해야 제가 되는 걸로 알고 네. 있거든요. 그 세력의 표들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게 빠른 사람이잖아요. 지금 이제 출당을 했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표 계산 끝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, 나 대표야. 이거 됐어. 내가 당 대표야. 그럼 이제 출당해. 중앙에 붙였습니다. 그런데 부결됐어요. 그러면 홍준표 체제는 끝나는 거거든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수계산에 빠른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는 그 얘기 안 합니다. 왜냐하면 표가 필요하니까요. 대선 끝나고 당대표 될 때까지 그 얘기 안 합니다. 예. 역시 표가 필요하니까요. 당대표 경선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조직을 나름의 다졌을 거예요. 그리고 당권을 잡은 다음에 최고위원부터 여의도연구원부터 라인업을 자기 친호 위주로 짭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출당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표 계산이 끝났다라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붙어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시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리한 다음은 그게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중앙위원회에 이걸 붙이면 올리면 저는 의결될 확률이 저는 80% 이상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제 김 변호사 얘기한 건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예. 합법성 문제이고 홍 대표가 바라보는 것은 일단 그건 뭐 그야말로 진짜 최후의 수단이고 그에 앞서서 아까 이제 정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치적인 강력한 압박을 해가는 거죠.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데 친박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.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스스로 알아서 이제 탈당을 해라라는 강력한 지금 압박을 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그럼에도 계속 버티고 끝까지 간다.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김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런 수순까지 밟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압박을 통해서 스스로 이 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당을 나가도록 하는 그 수순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거기에 영향을 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2시 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고요. 한 30분 정도 앞에 사전 설명이 있다면 한 3시쯤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어지는 속보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찬회에서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누가 이 박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 대표로서도 계속 이 문제를 홍 대표는 키워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계속 아마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. 네. 근데 과연 출당이 가능할까요? 진짜 실제로 할까요? 근데 어제 분위기에서는 일단 1심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결과가 나오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. 만약 이제 유죄가 나온다면 네.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.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1심 나온 것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하고 등치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거고 박 전 대통령 측 친박계 비록 힘은 빠지고 친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몇 명 남은 소수의 친박이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네. 했었으면 벌써 진즉에 했었어야죠. 근데 지금 친박계가 조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협박과 폭행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어제 한국당 연찬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또 언급을 했는데요.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. 삼선까지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자. 그 말은 다 망하고 난 뒤에 같이 망하자는 말과 똑같아요. 내가 그게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책임이라고 했어요. 무죄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벗어나기 어렵다. 구제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데 거기 매달려서 우리가 후송세월을 보내야 합니다.
자, 심정수 차장. 네. 어제 연찬회가 열려서 사실 친박과 비박 간에 뜨거운 갈등이 될 것이다, 논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한 친박의 반발은 그렇게 거세지 않았나 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제가 취재한 바로는 뭐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있지만 출당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박 대통령이 칩밖에 역시도 그렇고요. 당연히 홍준표 대표 체제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. 홍준표 대표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인데 재판에 계속 그 부하들 책임이다. 나는 몰랐다. 다 직원들 밑에 사람들 책임으로 미루지 않고 옛날에 왜 조서한 다음에 7시간이나 검토했다 그랬잖아요.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지도자의 모습으로서도 아니고 보수의 지도자로서는 더더욱 아니다.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심스럽고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무죄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옹호할 수 없는 입장이다.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렇고 친박계 의원들 역시도 뭐 지금 보기에는 천하태평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본인이 직접 어쨌든 지금 구치소에 있는 몸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출당계를 내야만 출당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접적으로도 출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손들어서 나 출당하겠다.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건데 지금까지 뭐 시간을 기다려봤지만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 그런 생각 자체는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어쨌든 뭐 강제 출당이든지 이런 문제를 당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협박하는 거,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. 지금 이제 본인들이 나서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. 그렇지만 막상 나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나를 때릴 정도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는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거다.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까 본인들의 출당을 요구한 어떤 그런 압력이 왔을 때.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에 들어갈 때 행동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게 터져 나올 가능성이 네.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때 가면 굉장히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이게요. 제가 알기로는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냥 출당시킬 수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알고 네. 있어요. 근데 지금 대법원까지.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 부패 혐의로.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권 정지 상태일 거라고요.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출당을 시키려면 제가 알기로는 중앙위원회에서 총결가 돼야 되는데 이 중앙위원회라는 게 의원, 그다음에 단체장, 그다음에 당협위원장, 그다음에 상임 고문들 이렇게 해야 제가 되는 걸로 알고 네. 있거든요. 그 세력의 표들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게 빠른 사람이잖아요. 지금 이제 출당을 했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표 계산 끝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, 나 대표야. 이게 됐어. 내가 당 대표야. 그럼 이제 출당해. 중앙에 붙였습니다.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궁금해요. 왜 출당을 안 할까? 옛날에 뭐 커트 칼퇴를 당했을 때 뭐 대전은요 얘기하고 여러 가지 숱한 어떤 고비를 넘겨오고 정치적인 해결을 해왔던 박 전 대통령을 봤을 때 벌써 출당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? 사실 그런 논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탄핵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스스로 하야를 했어야죠. 네. 네. 예, 그 상황에서 뭐 그 옛날 얘기라서. 예,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도 뭐 그 아까 이제 심정수 차장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은 출당이라는 게 모양이 좀 험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이런 얘기 다 나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탈당을 좀 해주고 이러면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외통수예요.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뭐 친박계 하는데 사실요. 친박계는 이미 다 와해가 됐습니다. 와해가 돼서 없는 거고 이제 상징적인 인물 몇 명, 뭐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그 몇 명이 이제 상징적인 측면에서 친박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엊그제